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장예찬이란 자가 이 SBS 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벨소리를 다 했는데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추려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팔면서 또는 앞세우면서 호가호위하고 기존의 기득권을 계속 놓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이 국내의 질척거리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그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 아주 비논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순서대로 했을 때 이 시간에는 이 장예찬이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배신의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한동훈 지금 너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과연 배신이라는 거, 배신의 정치라는 거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S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와 장예찬이가 나눈 문답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국민 계열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 전당대회 때 원희룡 전 장관 입에서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장 전 최고위원은 장예찬이를 가리킵니다. 장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배신의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장예찬이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압권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정말로 그 길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개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게 세워야만 차기가 될 수 있다. 뭐 검찰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조언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가 잘못할 때 바로잡고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방식에 있어서 정말 어렵게 이 정부를 만든 수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차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는 뭔가 그리로 갈 기미가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장예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배신이다 아니다를 섣부르게 평가하기는 힘듭니다만 여기 끝나는 게 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왜 힘듭니다만 하고 이제 그 뒤에 지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이해 안 됩니다. 물었으면 그냥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본론은 뭐냐면 느낌표에서 물음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때까지만 해도 임명받을 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좋은 의미의 느낌표였는데요. 지금은 그 문장 보호가 물음표로 특히 영남 쪽에서부터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다시 느낌표로 되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예찬이가 얘기하는 이 영남 쪽에서 민심이 바뀐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장예찬이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신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친윤 세력들, 이 국내의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할 때 쓰는 그 용어가 표현이 바로 배신입니다. 왜 배신이냐면 결국에는 자기들을 찍어준 자기들한테 그 권한을 위임해준 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 그럼 뭡니까? 그게 결국엔 배신입니다. 그렇게 하는 정치가 바로 배신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부터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내세웠던 그 가치, 구호들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이 국정을 갖다가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번 총선 때도 왜 그런 어떤 계산에 의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예찬이는 이 한동훈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게 세워야만 차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조언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대체 어떤 조언을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지금 현재 이 국민과 각을 세워야 뭔가 강단 있는, 뭔가 결단력 있는, 뭔가 상남자 같은 그런 대통령이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분노한 딴 사람들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아니고 조국당 지지층도 아니고 이준석 그 팬도 아닙니다. 정말 2022년 대선 때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문재인 5년 동안 시달린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바랬던
국가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랬던 대통령상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랬던 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제 성장을 시켜달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우리나라 뭐 K 문화를 해외로 많이 알려달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베레벨 거 다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거 적폐청산을 해달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적폐청산 했습니까? 최근에 원희룡 같은 사람은 한동훈 뭐 때문에 이재명이가 감옥에 안 갔다. 뭐 그 한동훈 책임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그냥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임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바랬던 적폐청산이라는 게 단 1%라도 시도된 바 있고 단 1%라도 이행된 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불만이 누적돼 있던 차에 결국에는 뭡니까? 이 자기의 배우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보다도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 눈높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했던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늘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견을 제기했을 때는 경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진행되는 그런 언행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우리 국민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앞으로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정부가 뭘 한다고 해도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임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또는 그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지만 과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신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 정치인이 자기를 뽑아준, 자기를 찍어준 그 유권자 집단, 그 지지층의 바람, 희망, 기대를 저버리는 거, 그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배신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임 계열에서 떠오르고 싶지 않은 단어가 아마 배신의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배신의 정치라는 그 표현이 나온 게 뭡니까? 바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 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유승민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배신의 정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유승민한테 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유승민은 원내대표로서 이 당시에 야당과 일종의 합의를 냈는데, 그 합의가 뭐냐면 국회법 통과입니다. 국회법. 그러면 그 문제 국회법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란 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이 서로 상호 견제 비판 감시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헌법 정신입니다. 이거는 개헌을 한다고 해도 건드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정말 이 대한민국 근간이 되는, 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근간이 되는 기초입니다. 기초.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건, 권력 분립이라는 건, 권력 분립 또는 권력 분점,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부가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국회의원들끼리 일종의 야합을 한다. 그래서 통과시킨다. 그래서 국민이 2012년 대선 때 분명히 51.6%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이 정부의 권한이 침해된다. 그건 배신의 정치입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은 그걸 갖다가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그리고 그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찍었던 그 유권자, 그 지지층들은 유승민한테 그런 권한을 준 바도 없고 유승민한테 그런 요구를 한 바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층들은 그 국회법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이 그 국회법을 갖다가 이 야당 의원들과 야당과 합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왜 이건 무슨 배신이냐면 헌법에 대한 배신입니다. 헌법에 대한 이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삼권 분립을 명문화하고 있는 그 헌법. 여러분들 헌법 뭡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 5,100만 국민들이 이 국가의 공동 운영 규범이라고, 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이 국가의 기초적인 규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헌법에 대한 배신을, 헌법에 대한 도전을 했다, 그 말입니다. 뭔가 이 시대적인 변화,
어떤 이 국민 민심 변화 이런 것들이 전제된 것도 아니고, 그걸 반영해서 국회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카르텔, 야합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정한 이 헌법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 헌법을 갖다가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게 바로 배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 유승민이 배신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배신의 정치가 또 언제 나왔었냐면, 이번 총선이 끝나고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꾸 홍준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입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라 썼냐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뜨거웠던 4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무슨 일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심없고 신중하게만 한다면요,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 소위 친윤 세력들, 그리고 그 친윤 세력의 지원을 받는 듯한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이 배신자론, 한동훈 배신자론을 이제 또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당정관계, 이 당정관계는 왜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좋은 정치와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은 협력과 견제다. 그리고 사안별로 충실하게 토론하고 사안별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답을 내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관계의 합리적인 쇄신을 말한 것이다. 많은 국민이 그걸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엔 맞습니다. 뭔 말이냐면, 국민들이 그걸 원했을 때 그 기존의 기득권들, 그 기득권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 기득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거나 또는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그게 배신이 아니라 정작 이 나라의 주인인, 이 나라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주권주의, 그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내에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그 국민 주권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바람과 국민의 희망과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배신자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배신의 정치를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배신자입니까? 글쎄, 그렇게 얘기할 구석이 대체 어디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샅샅이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제가 한동훈을 지지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다만 이 한동훈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엉뚱하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논리라고는 정말 눈에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자제했으면 좋겠다, 자중했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 충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예찬이를 비롯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그의 이름을 팔아서 뭔가 자꾸 방송에 출연하고 뭔가 자기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모색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과연 이번에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실시된 이후에도 과연 그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